22대 국회 지금 개원식도 열지 못한 상황이죠. 국회 분위기는 지금 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오늘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오늘 헌법재판소를 찾아가서 청문회 원천 무효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증인 출석 요구서 대리 수령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개최 의결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신청을 했고요. 법사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또 국민의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양측이 오늘 동시에 이 청문회 청원, 탄핵 청원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 탄핵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대단히 근거가 의문시되죠. 우리 국회법상 보면은 그 탄핵 소추는 일단 발의가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 회부하도록 의결을 해야 그때 법사위에서 비로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탄핵 청원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명목으로 청문회를 열어서 사실상 국회법상의 절차를 잠탈 내지는 우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위법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권한쟁의 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오는데 최소 몇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청문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 위원장은 저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련의 절차들이 분명히 법적인 근거가 대단히 박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청래 위원장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채택된 증인들이요, 대다수가 그 박정훈 대령의 재판 또는 그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명품 가방, 이렇게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들과 직결되는 증인입니다. 따라서 국회 청문회에서 어차피 대부분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청문회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듣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네. 지금 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날짜까지 지금 정해졌죠. 자, 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동의 5만 명을 넘겨서 법사위로 회부가 됐는데요. 탄핵 반대 청원 이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잘 됐다, 그러면 반대 청원 관련 청문회도 열자라고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 청원이 1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 명을 넘어 찬성 청원처럼 법사위에 합법적으로 접수되어 앞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그럼 공평하게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일단 2차례 추진하겠습니다. 반대 청문회도 같은 규모의 증인 참고인을 공평하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호재 아닙니까? 자, 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시의원이 올린 청원글이었는데 이게 지금 5만 명 동의를 넘긴 겁니다. 따라서 절차대로 법사위로 회부된 상황인데요.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잘 됐다, 공평하게 탄핵 찬성 청문회를 여니까 반대 청문회도 열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요, 받아들이기도 뭐하고 이 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논리는 그거죠. 지금 오히려 탄핵 청원 청문회를 정당화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걸 우려한다고요? 지금 조금 스텝이 꼬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탄핵에 대한 탄핵 청문회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제 맞불을 놓으면서 청문회까지 다시 여기에다가 끌어들이는 모양새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공평하게 하자, 이런 사실 이 논리도 말은 안 되는데, 또 일반적으로 그냥 들었을 때는 이것도 뭐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쪽 논리가 야당의 논리에 좀 넘어가는 지금 약간 그런 난감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럼 전략을 잘 세운 거네요, 야당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게 권한쟁의 심판을 걸 게 아니라 네. 국민청원의 기준을 지금 5만으로 낮춘 게 원래 10만이었거든요. 이거 낮춘 거예요. 국민들이 헌법 26조에 있는 청원의 권리를 좀 더 행사하실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낮춰놓은 건데 그럼 5만이 넘었을 때 지금 140만이 넘은 건 초유의 일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넘었을 때 이 기준을 어떻게 국회에서 이 청원을 내서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금 규정되어 있는 거는 그냥 해당 상임위에 가서 해당 상임위의 청원 소위에서 심사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대규모 관심이 있는 국민적 관심이 있는 청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자. 제대로 규정을 마련하자라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런 제안을 해야 되는데 네. 맞불 청원을 해버리고 네. 그냥 5만을 넘기니까 오히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참 곤란한 스텝이 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는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그러면은 8월에 2번 개최할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5만 정도의 수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민주당 지지자들도 언제든지 넘길 수 있는 수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수많은 청원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일일이 다 대응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먼저 이것까지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먼저 제도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아까 여당 측에서는 지금 이 야당 측에서 정청래 최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당이 주장하는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송 네. 의원님 얘기 들으신 거에 대해서. 글쎄요, 이거 법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을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런 건 있어요. 사실 이제 탄핵을 직접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법사위에 회부하게 되면 증인을 출석시킨다거나 하는 이런 거에 좀 더 명분이 실릴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청원을 심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청원의 내용 자체를 가려보는 거지, 뭐 탄핵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전제로 세워놓고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증인을 출석하는 청문회의 명분은 좀 다소 약해 보인다라고 네. 저도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이게 걸리게 될지는 저도 좀 의문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맞불 차원에서 반대 청원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좀 단수가 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제명해달라, 의원직에서 제명해달라라고 청원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 대장동 관계자라든지 이쪽을 증인 출석시키겠다 이렇게 됐으면 맞불이 됐을 텐데 반대 네. 청원을 하는 거는 그냥 탄핵이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